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제품의 원격 접속 관리 기능을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돼 사용자의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등 보안 강화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취약점은 사용자 조작 없이도 자가 전파해 감염을 유발시키는 웜 형태의 악성 코드와 통합이 가능해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7년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취약한 PC의 악성 코드 전파가 가능합니다. 영향을 받는 제품은 윈도우 XP, 7, 윈도우 서버 2003, 2008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취약점을 개선한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윈도우 제품 사용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또는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취약점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윈도우 XP, 윈도우 서버 2003까지 별도의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키사 보호나라 보안 공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업데이트 발표 직후 보안 공지를 통해 윈도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업데이트 권고에 나섰습니다. 국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및 국내 기업 보안 담당자에게도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 적용을 즉시 안내했습니다. 현재까지 RDP 취약점과 관련된 국내외 이상 징후 및 사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일 키사 사이버 침해 대응본부장은 이번 윈도우 RDP 취약점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보안 업데이트 적용을 당부한다며 키사는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 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너크라이는 2017년 5월 12일부터 등장한 랜섬웨어 멀웨어 툴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전 세계 99개국 컴퓨터 23만 대 이상의 큰 피해를 줬습니다. 감염된 컴퓨터에는 20개의 언어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면 풀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으로 스페인의 텔레포니카와 영국의 국민건강 서비스, 페덱스, 도이체반 등의 대기업은 물론 러시아 내무부와 방위부 등의 국가기관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XP 이상의 오래된 미지원 운영체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랜섬웨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블록체인 경영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사단부 설립 인가를 통과한 블록체인 관련 첫 번째 사단법인 협회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블록체인 경영협회는 블록체인의 국내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활용성과 각 산업의 연계 등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계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합심해 설립했습니다. 초대 협회장에는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게 됩니다. 회원사는 국내 블록체인 관련 금융, 정보기술, 법률, 출판,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구성된 30여 개의 기업과 기관으로 꾸려집니다. 신규 회원사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경영협회는 이번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계기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안정화와 확산 지원 등을 중심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선 블록체인 컨퍼런스 및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 운영합니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교육기관과도 협업에 나서 지속적인 연구를 펼칠 계획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해외 주요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어 해외 대학의 블록체인 연계 학위과정 도입에도 나섭니다. 노규성 회장은 국내 산업 환경에 적합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미 블록체인 경영협회 운영위원장 겸 이화여대 교수는 국내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이 곧 비트코인을 말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학계와 관련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협회와 블록체인 대국민위에도 증진을 높이고 저변 확대에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소니가 스마트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내 시장 철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IT 전문 매체 GSM 아르나에 따르면 소니의 모바일 사업 부문은 지속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철수를 단행했다고 21일 전했습니다. 철수를 결정한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호주, 캐나다, 멕시코, 남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에 집중할 주력 지역은 일본과 대만, 홍콩 등의 아시아 일부 국가와 유럽 지역입니다. 미국 시장 등 나머지 시장은 주력보다는 관망의 자세를 보이겠다는 입장입니다. GSM 아레나는 철수 지역과 주력 지역을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기한 인포그래픽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철수 국가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빨간색으로 처리됐습니다. 실제 소니 모바일 사업부는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를 통해 전략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1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4K HDR OLED를 탑재하면서 보다 선명한 화질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오는 7월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나 우리나라는 출시일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모바일 부문을 TV와 오디오 및 카메라 사업부와 합치는 사업부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게임과 음악, TV 등의 경쟁력을 더딥혀 모바일 사업부의 부진을 떨쳐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GSM 아레나는 소니가 철수 국가를 정하고 사업부 합병에 나서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비용 50%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모바일 사업 부문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청사진입니다. 한편 소니 모바일 사업부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될 만큼 영향력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집계하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지난해 4분기 자료에서 소니는 기타로 분류돼 점유율이 별도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모토로라가 2% 점유율로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니는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다만 소니코리아 측은 이러한 철수절 제기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철수설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입니다. 엑스페리아 1도 출시 여부를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IT 업체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채널 유튜브가 앞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정부가 평가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비율 등을 감안해 6개의 서비스 분야 총 3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통신영문은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자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소비자 단체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 부가통신 영무의 경우 이용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데다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 절차나 중요사항 설명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포털 사이트와 앱마켓에 국한됐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 사업자로 확대해 월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외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민원 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우선 시범평가 대상 업체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호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이용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인공지능 기반 번역 서비스인 카카오 아이 번역 개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우선 번역 가능 언어를 19개 언어로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총 6개 국가 언어 번역을 지원했습니다. 기존 6개 언어에 포르투갈어, 아랍어, 러시아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벵골어, 말레이시아어, 힌디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터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13개 언어를 추가하면서 총 19개 언어 번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문체 설정을 비롯해 단위 하이라이팅, 어학사전 연동 등 다양한 학습 보조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과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문체 설정은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 결과물에 예산말과 높임말로 문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아이 번역에 한국어의 예산말, 높임말이 학습되면서 모든 언어의 번역 결과물에 문체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아이 번역 창 하단에서 예산말과 높임말 버튼을 눌러 설정하면 됩니다. 하이라이팅 기능은 번역 검색 결과 노출 시 단어 단위로 제공합니다. 예컨대 I like an apple이라는 영어 문장을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애플과 사과에 하이라이팅이 적용돼 단어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어학사전과 연동하면서 학습 효율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번역 결과에 특정 단어를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할 경우 단어의 정의와 관련 예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단의 단어를 바로 클릭하거나 단어 옆에 함께 표기되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사전 페이지로 이동해 관련어, 문법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카카오 아이의 번역 엔진을 적용한 기계 번역 서비스 카카오 아이 번역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번역, 카카오 아이 번역, 번역기 등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아이 번역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번역 가능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번역 서비스 품질 강화와 다양한 기능 추가에도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11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